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 탄산음료. 저는 사실 음식점 가면 꼭 시켜 먹거든요, 콜라. 저도요. 네. 마지막에. 너무 감성해요. 너무 찔려요. 그러니까. 네, 탄산음료가 뼈에 안 좋은 이유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콜라를 보시면 얘는 당분이 38g 들어있고요. 사이다는 39g이 들어있습니다. 각설탕으로 보면 이렇게 13개 정도에 해당하는 그렇게 많아요? 네. 야, 하나도 많다고. 어머머머머, 너무 많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설탕의 하루 권장량은 25g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한 4~5개를 치워야 되거든요, 각설탕은.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탄산음료의 경우에는 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머. 한 개만 먹어도. 제가 설탕이 골다공증에 나쁜 이유가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을 예.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비만 때문이죠. 살이 찌는데. 네. 그러니까 비만하면요 뼈에도 살이 쪄요. 그래서 뼈에 찐 살이 뼈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그다음 비만하면 우리가 혈중에서 비타민 D 아시죠? 이 뼈 소위 접착제의 역할을 해서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데 이 비타민 D가 지용성이거든요. 근데 몸에 기름이, 지방이 많으면 비타민 D가 거기 들어가 버려서 혈중 농도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뼈 접착제 비타민 D의 역할이 약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당이 우리 몸의 장에 유해균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따라서 유익균의 이제 균형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까지도 유익균이 하거든요. 이런 역할이 좀 이렇게 둔해지면서 뼈에 나쁠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좀 편법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제로 먹거든요. 저도 그래, 저도. 네, 제로 사이다, 제로는 제로 괜찮지 않나? 콜라, 예. 요즘 제로 음료수도 나오고. 무조건이죠. 아, 그럼 제로는 괜찮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죠? 사실 이제 제로 그러면 우리가 칼로리가 낮고 당분이 낮아서 뭐 비만이나 당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콜라와 사이다 이런 제로 음료들의 특징이 뭐냐면 톡 쏘잖아요. 네. 이건 인산염이 들어있거든요. 인산염. 근데 인산염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뼈에서 자꾸 칼슘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인산염이 들어가 있는 자체로도 뼈에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뼈 손실 부르는 두 번째 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 커피. 커피는 한 잔은 참 몸에 좋다고 하는데 네. 당분 없는 커피는 괜찮지 않을까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커피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쵸. 이뇨작용을 하거든요. 네. 이 마시다 보면 이제 소변을 누게 되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칼슘이 몸속 영양소들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카페인이 330mg 이상을 먹게 될 경우에는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노의 경우에는 그 카페인 함량이 100ml에서 300ml까지 있습니다. 지금 오영실 씨가 세 잔을 마실 경우에는 네. 2배 이상의 그 카페인 함량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고 커피만 한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맞아. 저는 커피는 못 끊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다른 그래요? 방법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 그래라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아, 그래라고 저한테 하지 마. 아, 맞다. 그게 아르키메데스처럼. 있었지라고. 그래, 맞습니다. 예. 예,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 카페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커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고 하면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건데요. 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려워. 한 시간 뒤에 먹으면 뭐라 먹어요? 그럼 입가심 해야 되는데. 하루 드시잖아요, 보통 식사. 한 시간이나 돼야 왜 돼요? 그래야 하는지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 커피에는 카페인 말고도 탄닌이나 클로로겐산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우리 뼈의 중요한 영양소인 칼슘이나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드시게 되면 이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1시간 이후에 소량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뼈 손실을 부르는 세 번째 악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 젓갈이에요, 젓갈.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젓갈. 예. 오징어 젓갈, 어리굴젓 뭐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젓갈 사실 발효식품이잖아요. 발효식품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문제는 나트륨 때문인 염분. 거죠. 짜죠. 그래서 뭐 잘 아시는 대로 나트륨은 항상 물을 데리고 다니니까 우리 혈관 안에 나트륨이 많으면 물이 많아지면서 이 혈압이 올라가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 뼈에도 나쁘다는 사실이죠. 이 나트륨이 칼슘도 데리고 나가요. 그러니까 몸에서 뺄게 칼슘이 빠져나가면 이제 혈중 농도가 칼슘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혈중에서 몸에 나간 칼슘을 채우기 위해서 뼈에서 끌어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뼛속 칼슘이 비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같이 그 2g 이하의 소금을 섭취한 그룹과 4g 이상을 섭취한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4g 이상 섭취한 그룹에 있어서 요추의 골절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나트륨이 우리 뼈에는 안 좋다라는 거죠. 근데 WHO에서 권장하는 거는 하루에 2g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 드시냐면 한 3g 정도 하루에 평균 섭취량이. 예, 그러니까 많은 거죠. 조금씩 짠지 수중으로 먹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는 김치 없으면 못 살겠어요. 그럼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 많이 섭취하는지 연구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의외로 김치가 1등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치가 아니라 바로 찌개랑 국이었거든요. 또 국이 없으면 또 못 살아요, 선생님. 이게 찌개도. 목이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지. 그렇죠. 찌개나 국이 왜 이렇게 나트륨이 많냐 하면 들이키잖아요. 국물류가. 그다음에 이 요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끓이면서 간을 하는데 계속 싱거운 거예요. 소금을 계속 넣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뜨겁거나 차면 우리의 혀의 입맛이 좀 마비되거든요. 그 나중에 또 한 소끔 끓이면 이게 좀 짜게 짜지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끓이기 전에 간을 좀 합니다. 그래서 미리 간을 하고요. 그래서 한 소끔 끓은 다음에 좀 식은 다음에 간을 좀 맞추고 다시 끓이면 우리가 좀 나트륨도 좀 적게 먹고 그리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소금을 좀 좋은 걸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일염 같은 경우는 이 미네랄 같은 게 좀 밸런스가 그래도 괜찮은데 정제된 소금 이런 것들은 좀 나트륨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 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옛날에는 잘 먹으면 뼈도 튼튼해 이랬는데 이제 말을 바꿔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뼈가 망가져. 그러니까 잘 골라서 잘 먹어야겠어요. 예.